네, 다소 변동성과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 강력한 스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박영빈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강력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골라봤는데, 텍셀레스컴 들고 와봤습니다. 지난주에, 아이핀 75만 건 해킹 사실이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권에 취약한 전산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계속해서 이런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의 어떤 카드사, 증권사, 은행권의 이런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해킹 사실,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전산망 보안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던 도중에, 2014년 1월 달에 NH 농협의 154억 규모의 통신망 고도화 사업, 그 수주를 체결한 회사가 눈에 띄었는데, 그 회사가 바로 텍셀레스컴입니다. 그래서 오늘 투자 아이디어는 금융업계의 어떤 통신망 고도화, 최대 수혜주로 텍셀레스컴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박 대리님이 처음 출연해 주시고 처음 가져와 주신 스몰캡 기업이네요.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나타나고 있는 3천억 원이 채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 아이핀 또 해킹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또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인증 어떤 절차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들 참 다 뚫리고 있다. 뭐, 내 정보가 다 털리고 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보강이 돼야 된다는 인식들은 있는데, 이 보안이라는 쪽 테마가요, 그 관련주들이 아주 그 정부 예산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아주 호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 근데 방금 언급하셨듯이 아이핀이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본인 인증 수단인데, 민간 기업에서 주도를 한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예전에 정보통신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개인 인증은 거의 주민번호가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보안 섹터를 본다기보다, 개별 종목의 스토리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네.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안에서 뭔가 종목을 찾고 싶어는 하세요. 정말 앞으로 많이 보완돼야 되는 보안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좋은 기업을 발굴하기 어려운데요. 텍셀레트컴의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예, 텍셀레트컴은 2005년 통신 장비 회사인 텍셀과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인 네트컴이 합병하면서 탄생을 했습니다. 만드는 주로 이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솔루션 쪽으로 매출의 거의 한 50% 가까이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통신망 고도화, 그리고 사후 관리 컨설팅까지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 이 정도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는 뭐 다우 기술이나 다우 데이터, 텍셀레트컴 정도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정보 보안 쪽으로 매출이 있다는 건데, 암호화 장비, 그리고 보안 솔루션 쪽에서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회사의 어떤 기술력에 기반해서 국내 23개 금융회사에 고객사를 두고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절대 뚫려서는 안 될 공공기관들 역시 텍셀레스컴을 고객사로 선정해서 전산망과 보안망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회사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세종저축은행, 그리고 한중선박기계, 그리고 멀티비치 이미지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자회사들 이름에서 대충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멀티비츠 이미지라는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인가요? 예, 멀티비치 이미지 아마 좀 네. 생소하실 건데, 생소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파는 회사예요, 사진. 그러니까 사진을 많은 양의 어떤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저가에 파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는 주요 고객사들이 뭐 당연히 사진 컨텐츠가 필요한 쪽이 대기업의 광고 부서, 그리고 언론사, 이쪽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B2B에서 B2C까지 진출을 해서 개인 고객들을 상대로도 저가에 사진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시장이 별로 크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직접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일어나면 충분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컨텐츠이긴 하죠. 네네. 그 사진 이미지를 많이들 활용하시는데 지금은 좀 그냥 무자비로 다운로드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이쪽 분야도 앞으로
그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런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진짜 어떤 공적인 일로 사진을 쓰실 때는 그 권리가 있는 사이트에서 뭐 사서 쓰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또 자회사도 갖고 있네요. 텍셀레트컴이 주가는 지금 뭐 1년 넘게 상당히 뭐 좋은 시세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가주에서 1,000원도 안 되던 주식이 지금 2,300원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별한 어떤 리스크나 위기의 순간이 있었나요? 일단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2011년도에 나왔던 그 NH농협은행의 대규모 고객 정보 해킹 사건, 그리고 그때 무단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예금이 인출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농협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들이 뭐 인출 러시가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동사가 농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망 고도화 150억 가까이 수주를 하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뭐 어떤 일회성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온 게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뭐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회사 실적을 뜯어보면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자회사들의 실적이 올해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일단 지금 현재 2014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 약 240억 가까이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에 비하면 약 3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는데, 그 구체적인 내면을 뜯어봐도 본업인 어떤 정보통신망과 보안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자회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회성 이벤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왔다고 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를 실적이 받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저가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1년 6개월 가까이 안정적인 시세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스몰캡으로 오늘 이 보안 관련해서 텍셀레트컴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자, 얼마나 앞으로 또 강력한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모멘텀들 살펴보면서 앞으로 주가 흐름을 좀 전망을 해보죠. 포인트들 좀 더 짚어주세요. 예, 텍스레트컴 투자하시면서 이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핵심 포인트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시중은행, 방금 말씀드렸던 23개 금융권에 장기적으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온 10년 이상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해온 보안 파트너로서 최근 보안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개인정보 해킹, 그리고 뭐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전산망이 뚫린다, 이런 식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이렇게 이슈화 될 때마다 주가는 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동사가 이런 고객사들의 어떤 통신망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들 한중선박기계, 세종저축은행 모두 올해 실적 개선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는 점, 이 부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내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들 평균 PER이 약 11배에서 13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2014년 실적 기준으로 불과 7배 정도밖에 거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약 30% 정도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그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강한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2,3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300원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 2,300원 제시해 드립니다. 목표가는 일단 한 3,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국내 동종업계에 대해서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일단 3,000원까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뭐 어떤 거품 없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는 추세를 무너뜨리는 2,150원 선 제시해 드립니다. 일단 3,000원 목표가로 한 6개월 정도 보유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텍셀레트컴이 지금 현재 주가가 2,000원대에서 약 6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 기관 쪽에서 들어온 순매수 물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기관 쪽 순매수 물량 약 280만 주 정도 들어와 있는데, 역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평균 단가가 약 2,100원 정도 된다는 점. 그래서 기관 쪽 물량 280만 주가 평균 단가 210원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동사의 어떤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권의 보안 문제가 조금 더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좀 긴 시각에서 트렌드에 맞는 기업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 평균 PER 11배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내 업체들인가요? 아니면 글로벌적인 평균인가요? 국내 뭐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같은 그런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들이 약 네. 11배에서 12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업체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 텍셀네트컴이 앞으로 이런 알핀 해킹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금융사로 수주가 확대되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구축해놓은 통신망들이 계속해서 지금 좀 해커들에 의해서 좀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네트워크나 그리고 통신망 고도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그 고도화 작업을 가장 잘하는 국내 기업은 텍셀네트컴이고 이미 수주를 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통신망을 보완하고 그리고 암호화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사 기반 그런 23개 금융권, 24개 공공기관 그 고객사들이 꾸준히 앞으로 수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에 강한 통신망을 만들기 위한 통신망 고도화 업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텍셀네트컴 보안 테마의 한 분야로 엮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통신망을 고도화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실적 개선과 저평가라는 테마도 숨겨져 있습니다.